서울의 26번째 구가 되는 셈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전국 부동산 날씨가 아주 맑음입니다. 자, 그 와중에 이제 어떤 획기적인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냐면, 실수요자의 지금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단기 급등에 따른 부담감이 큰 시장이어서 과연 지금 이 순간에 추격해서 매수를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뭐 금리도 오른다는데 이걸 한 발 나앉아서 좀 보류해야 될 것이냐, 지금 앞으로 2, 3년간의 그런 추이를 좀 예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서울의 입주 물량은 올해가 뭐 3만 1천, 3만 가구 정도 수준이면 내년에는 2만 가구 수준으로 오히려 1만 가구 정도가 이건 상당히 큰 거죠. 이런 추세를 고려하게 되면 매수자가 이 한가로이 이거를 지켜보고 있는 것 또한 상당히 부담이 될 우려가 있다라는 전제하에 이런 중저가 지역 위주로는 관심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면 매수를 깊게 검토하는 것도 충분히 고려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무조건 금리 인하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떨어질 거라는 기대가 커서 물러나 있게 되면 타이밍도 놓칠 수가 있고, 중저가 위주는 여전히 좀 강세를 보일 확률도 있기 때문에 매수의 60, 70% 정도의 비중을 두면서 시장을 대응하고 관찰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결국 이제 경기도나 인천으로 갈 때는 철도 접근성이 가장 큰 지역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향후 24년도에 개통할 철도 중에서 신안산선을 경유해서 가는 지역 중에서 지금 이제 광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흥 안산입니다. 물론 단기적으로 올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매력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서울 여의도를 뭐 30분 만에 20분 30분 만에 들어올 수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좀 관심을 가져도 된다고 보여지고, 서울 동북 쪽의 그런 입지도 관심을 가져야 돼요. 다름 아닌 구리 남양주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기도 또 하나 특기할 만한 사실은 지하철 8호선이 가는 거예요. 이게 23년 가을에 개통된 예정이니까 이제 2년 남았잖아요. 그 8호선이 개통이 되게 되면 이게 사실 서울의 26번째 구가 되는 셈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워낙 입지적으로도 서울에 붙어 있는 데다가 이 지하철이 개통될 경우 8호선 통해서 바로 잠실권, 이런 연계가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구리를 거쳐서 지하철이 다산 신도시 거쳐서 별내 신도시까지 갑니다. 그래서 별내 신도시까지의 관심도 상당히 저는 유효하다. 물론 별내는 GTX B 노선에 역이 생기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은 서울역까지도 불과 세정거장이에요. 예, 동북의 별내, 서남의 시흥, 안산, 여전히 관심 지역이.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더 추가를 하게 되면 GTX에서 수혜를 받으면서도 관심을 조금 덜 받은 지역이 있는데, 그게 다름 아닌 부천 종합운동장 지역의 중상동 지역이에요. 부천 종합운동장에서 GTX가 열리게 되면 종합운동장, 신도림, 여의도, 용산, 서울역 이렇게 연결되기 때문에 여의도까지 10분 안에 가는 이런 상황이 돼요. 중동 신도시가 있는데 이게 1기 신도시예요. 자, 수도권에서 1기 신도시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수도권의 미래의 공급량은 3기 신도시와 서울 도심의 재건축 재개발, 마지막에 이 카드가 쓰여져야 되는데 이게 다름 아닌 1기 신도시의 재건축 리모델링으로 부활을 한다는 거예요. 이 부천 종합운동장은 사통팔달의 교통을 갖게 돼요. 이게 이제 소사 대곡선이라 해서 남북을 가르는 소사에서 부천 종합운동장, 김포공항 거쳐서 능곡 대곡까지 연결되는 이 선이 이제 2년 안에 개통이 되고, 기존에 7호선이 있고 여기에 이제 GTX B 노선이 얹혀지는 형국이다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남 쪽에서는 성남 구시가지예요. 성남 수정 중원구, 이 8호선이 돌아 나와서 나중에 이제 판교까지 연결되거든요. 판교 테크노밸리의 배후로 이 성남 구시가지가 자리하게 되는 이런 형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재건축 재개발 통해서 새 아파트로 바뀌는 이런 지역에 대한 관심도 충분히 유효하다로 보여집니다. 조금 더 마지막으로 남쪽으로 내려가면 용인 구성역에 GTX가 A 노선이 놓여지게 되는데, 구성역의 바로 남쪽에 신갈 쪽 지역이에요. 분당선을 통해서 뭐 서너 정거장 만에 구성역에 오면, 아니면 지금 이제 GTX가 놓이지 않더라도 분당선을 타고 오다가 바로 미금 정자에서 신분당선을 통해서 바로 강남으로 직결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용인 구성 남단 신갈 인근에 분당선 라인이 접근 가능한 이런 지역들은 아직 충분히 검토 가능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국 부동산 날씨를 좀 말씀드려야 되는데, 전국 부동산 날씨가 아주 맑음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제 맑음인데, 천안, 세종, 대전인데
세종은 지나치게 급등한 가운데 약간 이제 조정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고, 대전은 여전히 이제 강세를 보이고 있죠. 천안은 이제 수급 불균형, 공급이 그동안 많다가 이제 감소되는 이런 추세에 있기 때문에 이 세 곳의 가치는 여전히 좀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다음에 이제 전라북도 군산 전주 지역인데 역시 오르는 지역이에요. 군산의 경제력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만 이런 새만금 개발과 더불어서 워낙 호재들이 많기 때문에 군산 지역의 미분양이 해소되면서 가격이 올라가고 있고, 전주 또한 이제 공급이 약간 좀 부족한 이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런 전라북도 지역도 좀 상승 추세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광주 전라 쪽인데요. 광주는 지금 재건축 재개발 시대가 도래한 지역이에요. 뭐 상무나 수안지구 같은 택지지구 위주로 가다가 이제는 기존의 노후 주거 지역을 개선하는 이런 사업이 광주에서 활발하게 지하철 2호선과 더불어서 이렇게 형성되는 지역이라고 보게 되면 이 광주의 집중력은 조금 더 우상향할 수 있는 여지가 큰 지역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전라남도에서 가장 강세 지역은 여수 순천이에요. 여기는 이제 경제력이 살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특히 여수 순천 광양으로 이어지는 이 남해안 벨트에는 산업단지가 형성된 그런 지역이에요. 뭐 여수 같은 데는 뭐 대기업이 한 10개 정도가 이렇게 있다고 할 정도로 우리나라의 그 경제에서 살아있는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어서 구매력이 상당히 높아요. 2, 3년 전에 지방이 하락을 뭐 집중적으로 이렇게 했었던 그 시절에도 유독 살아있었던 게 여수 순천이에요. 자, 그다음에 경상남도로 살짝 넘어가면 이제 진주, 통영, 창원이 보입니다. 경상남도는 지금 바닥을 통과해서 우상향하는, 이게 이륙을 한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종전에 한 2, 3년 전에는 경상남도의 입주 물량이 4만 가구 전후였어요. 이 전후였던 물량이 지금 1만 가구 이하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 경상남도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입주 물량이 급감되면서 미분양도 대거 해소된 측면이 경상남도의 상황이에요. 장기적으로 10년 후 미래를 얘기하게 되면 기존에는 3, 4년 전에 제주도 시대를 맞이해서 토지 가격이 급등하고 아파트가 많이 올랐잖아요. 앞으로의 시대는 다도해 시대다. 통영, 여수, 고흥, 목포 이 라인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 다도해 시대가 이제는 개막한다. 여수 가는 전라선 KTX가 이번 4차 국가철도 계획에서 직선화를 발표했어요. 직선화. 그동안은 이렇게 약간 구불구불해서 이게 시간이 좀 오래 걸렸는데 이걸 직선화하면서 2시간 만에 이제 여수에 도착한다는 뜻이 되고요. 또 하나의 획기적인 KTX 사업이 있는데 다름 아닌 김천에서 바로 직선으로 내려가서 진주와 통영, 거제가 종점인 남부 내륙고속철도가 열리게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잠정 27년 예정인데요. 자, 그 와중에 이제 어떤 그 획기적인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냐면 반도와 반도를 연결하는 어마어마한 인프라가 조성이 되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고흥, 이 나로호 발사대, 우주선 발사대가 있는 나로호에서 여수를 가려면 종전에는 어떻게 갔냐면 고흥에서 다리 북쪽으로 올라가서요, 순천으로 가서 다시 내려가는 이런 형태를 갔었어요. 자, 근데 지금은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섬과 섬 사이에 다리를 놓고 터널을 뚫어서 이렇게 연결을 해놔 버렸어요. 1시간 반짜리를 20분 만에 연결하는 이런 구역을 바뀌었다. 자, 저번 달에 발표한 또 하나의 획기적인 기반시설 인프라가 발표됐는데 다름 아닌 여수와 남해를 연결하는 터널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거를 만약에 해상 대교로 연결했다면 뭐 1조 5천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데 이걸 6천억대로 해결할 수 있는 지하 터널 공사예요. 이걸 이제 완성하게 되면 여기는 10분 만에 연결이 돼요. 통영에서 KTX를 내려서 남해를 거쳐서 여수를 통하고 고흥까지 완벽하게 섬과 섬 사이를 연결하는 이런 초고속 인프라가 구성이 됐다. 어마어마한 이런 다도의 관광, 부동산 권이 하나 생겼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것은 특히 제주도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상당히 부동산 측면, 관광 측면에서 중요한 이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부산은 지금 현재는 해운대와 수영구에 두 개가 이제 분림하는 시장인데, 이게 앞으로는 돌아와요 부산항의 시대예요. 돌아와요 부산항에. 이 부산항이 이제 북항 재개발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그 오페라 하우스가 등장합니다. 이 오페라 하우스는 이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를 연상하시면 되겠다. 부산항이라는 가치가 다시 한번 재개발을 통해서 부산에 다시 한번 얼굴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 전형적으로 배산 임수 형태의 그런 가치를 갖게 되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부산엔도 이런 집중력이 보이는 시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주 포항은 4년 전 일어났던 지진의 피해를 거의 이제 극복하는 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포항의 V자 반등, 경주도 거의 미분양을 지금 해소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구는 약간 지금 물량 부담이 있지만 아직은 좀 그래도 상승하는 형태인데, 물량이 그래도 후에는 확충이 되기 때문에
다소 좀 안정적인 시장이 되지 않겠나는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내륙으로 잠깐 들어가면 충청북도가 있는데 이 청주, 충주입니다. 이 충주 같은 중소도시 인구가 많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급하게 많이 올라간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청주도 마찬가지예요.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후에 약간의 조정을 거쳤지만 가격은 상당히 올라가고 있는 중이라고 할 수가 있고, 속초, 양양, 강릉은 토지시장, 땅값뿐만 아니라 이 아파트에서도 상당히 강세를 보이고 있고, 이 강원도 내륙인 원주와 춘천도 상황은 지금 많이 개선됐습니다. 원주의 미분양 불량이 상당 부 해소되면서 집중력을 좀 가지고 있는 그런 시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울산을 빼놨네. 울산은 V자 반등입니다. V자 반등하는 시장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전국이 지금은 말씀드린 대로 약간 우상향하는 패턴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